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야지. 이놈아, 거기서 꼼짝 마라. 괜찮다. 내가 금방 올라간다. 아이고, 아이고. 가파른 경사면을 조심해야지.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구두 소리와 나뭇가지 괜찮다. 부러지는 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칩니다. 조심해야지. 조금만 참아라. 괜찮다. 내가 꼭 구해줄 테니까. 아이고, 아이고. 70대 노인의 조심해야지. 주름진 손이 가시덤불을 헤치고 무릎은 젖은 괜찮다. 낙엽에 미끄러지며 아이고, 몇 아이고. 번이고 넘어진다. 조심해야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친 송아지에게 다가가는 괜찮다. 모습. 황토색 송아지의 아이고, 아이고. 커다란 눈망울에 조심해야지. 눈물이 고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괜찮다. 송아지의 다친 다리를 살피며 아이고, 옷을 아이고. 찢어 상처를 조심해야지. 동여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깊은 조심해야지. 산속 한 노인이 목숨을 걸고 낯선 송아지를 괜찮다. 구합니다. 30년간 홀로 지낸 이 할아버지에게 조심해야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토록 필사적으로 작은 생명을 살리려 아이고, 하는 아이고. 것일까요? 그리고 조심해야지.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괜찮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심해야지.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시간. 최만복 스님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낡은 대청마루 기둥에 걸려있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오래된 농부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70살이 넘은 그의 손가락은 이제 굽어 있었고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혼자 농사를 지으며 얻은 굳은 살이 두꺼워진 상태였죠. 만복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에 놓인 우물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적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약수터에 가볼까? 만복의 하루는 언제나 마을 뒷산 약수터로 향하는 이 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과가 아니라 그에게는 일종의 속죄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좁은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의 마음은 늘 같은 곳을 맴돌았어요. 30년 전 그가 아들 준호에게 했던 지독한 강요와 그로 인해 깨져버린 부자관계. 이 오랜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만복은 문득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준호가 16살 되던 해 학교 담임과 상담하던 날이었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까? 네, 준호는 머리가 좋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요즘 농업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농업고등학교라니요? 안 됩니다. 우리 준호는 서울 인류대학에 가야 합니다. 절대로 농사꾼이 되면 안 되지요. 만복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에 시달려왔고 그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의 성공밖에 없다고 믿었던 것이었어요.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겪었던 모든 비참함, 배고픔, 차별, 그 모든 것을 아들만큼은 겪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은 결국 아들을 더 멀리 밀어냈을 뿐이었죠. 아버지, 저는 농사가 좋아요.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현대 농업은 달라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농사꾼은 평생 흙만 파는 거다. 넌 책을 파야 해. 의사나 판사가 되어야지. 이런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준호가 18이 되던 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복은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던 작은 가게도 정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 홀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도망치려 했던 농사를 짓고 있다니. 이게 내 업보인가 보다. 만복은 산길을 오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어쩐지 그 속에서 평안도 찾은 듯 했어요. 그가 농사를 지으며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위안이었습니다. 마치 아들의 꿈을 대신 살아보는 것처럼 매일 흙을 만지고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이 사랑했던 그러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약수터에 도착한 만복은 항상 그랬듯이 주변을 정리하고 작은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준호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겠지. 만복은 항상 약수터에서 아들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물론 대답이 돌아올 리는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마음속에 쌓인 말들을 내뱉는 것이 그에게는 위안이 됐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구나. 내가 좋아했던 가을이다. 주변의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것을 바라보던 만복의 귀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귀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만복은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 뒤편 작은 바위 틈에서 황토색 송아지 한 마리가 다친 다리를 핥고 있었어요. 이런,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니? 만복의 목소리에 송아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했죠. 괜찮아, 겁내지 마. 내가 해치지 않을 테니. 만복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아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만복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천천히 다가오는 움직임에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했어요. 만복은 송아지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부러진 건 아닌 것 같구나. 하지만 그냥 두면 악화될 수 있어. 만복은 망설임 없이 송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송아지는 처음엔 몸부림을 쳤지만 곧 만복의 품 안에서 진정했어요. 어쩌면 이 송아지도 만복의 진심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복은 송아지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름이 필요하겠구나. 흑빛 같은 내 털색을 보니 복동이가 어울리겠다. 괜찮니? 만복의 말에 송아지는 마치 대답하듯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최만복과 복동이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만복은 복동이를 집으로 데려와 마당 한쪽에 깨끗한 짚을 깔아주었습니다. 집 뒤편 헛간에 있던 오래된 약초들을 꺼내어 다친 다리에 정성껏 바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주었죠. 송아지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만복이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겨주고 먹이를 주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예쁜 아이로구나. 누구 송아지일까? 주인이 있을 텐데. 만복의 손길이 송아지의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어릴 적 아팠을 때 간호해주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만복은 그때도 이렇게 밤새 준호 곁을 지키며 열이 내리기를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아들의 성공이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아이의 아픔보다는 성적과 미래만을 걱정했었죠. 나는 왜 그때 내 아버지처럼 준호를 진심으로 돌보지 못했을까? 만복은 복동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송아지는 그저 커다란 눈으로 만복을 바라볼 뿐이었지만 만복은 마치 대화를 나누듯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 말하지 못했던 회한과 후회가 복동이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내가 좀 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 애가 원하는 걸 존중해줬다면, 지금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날 만복은 마을 약방에 들러 송아지에게 필요한 약을 더 구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복이 송아지를 데려왔다는 소식에 놀라워했지만 만복은 그저 잠시 돌봐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죠. 주인이 찾으러 올 테니 그때까지만 돌볼 거라오. 하지만 만복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송아지에 대한 애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만복에게 단순한 짐승이 아닌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게 해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만복이 문을 열면 복동이는 반갑게 울음소리를 내며 만복을 맞이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텅 빈 채로 있던 만복의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무렵 복동이의 다리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만복은 이제 송아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동이와 헤어지기 싫다는 이기적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이런 감정은 옳지 않아. 내 주인도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돌아가야지. 만복은 마지막으로 복동이의 상처를 확인하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겨주었습니다. 송아지의 황토색 털은 햇빛 아래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생기 넘쳤어요. 만복은 마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거라, 복동이야.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거라. 송아지는 잠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마치 인사와 감사의 마음이 담긴 듯 했어요. 그리고는 뜻밖에도 급하게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마당을 빠져나가 마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다급해 보여서 만복은 한순간 당황했죠. 저렇게 급히 가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만복은 마당 문간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복동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허전함에 가슴이 아팠어요. 송아지를 통해 잠시나마 느꼈던 따뜻함이 다시금 그를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만복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복동이가 누워있던 집더미만 남아 있었죠. 만복은 그 집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전보다 더욱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만복은 방 안에 들어가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준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자 관계는 나쁘지 않았죠. 문제는 준호가 자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만복의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들의 미래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되었고 그것이 결국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준호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니? 행복하니?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던 만복은 문득 자신이 복동이를 통해 느꼈던 감정들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 그 생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기쁨, 그리고 그것이 떠나갈 때의 허전함까지. 이 모든 감정들은 사실 그가 아들에게 느꼈어야 할, 그러나 성공이라는 집착 뒤에 가려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나는 내게 너무 많은 걸 바랐지만 정작 아버지로서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주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마루에 앉아있던 만복의 귀에 마당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는 소리였어요. 만복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만복이 문을 열자 어둑한 마당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전에 떠나보냈던 그 황토색 송아지가 서 있었습니다. 만복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준, 호야? 만복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를 바라보며 만복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만복은 아들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준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 망설임, 그리고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계곡처럼 놓여 있는 듯 했어요. 어쩐 일이냐? 들어오너라. 만복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송아지는 준호의 뒤를 따라 들어왔죠. 실내로 들어온 준호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살던 도시집과는 달리 이곳은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만복이 30년간 혼자 살며 가꿔온 공간이었죠. 차라도 한잔하겠니? 만복은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떨려 주전자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을 준호는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만복이 가져온 찻잔에서는 향긋한 국화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저 송아지가 아버지를 찾아왔던 모양이네요. 준호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만복은 송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두 사람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죠. 열흘 전쯤 산에서 다친 채로 발견했지. 다리를 다쳐서 치료해 주었단다. 그랬군요. 이 송아지는 제 목장에서 기르는 아이입니다. 이름은 복동이라고 부르죠. 만복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은 이름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불렀다. 복동이라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이 가슴속에 있었지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두 사람 다 알 수 없었어요. 30년의 시간은 쉽게 메울 수 있는 간격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모르게. 만복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웃군에서 작은 목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복동이가 일주일 전에 사라져서 계속 찾고 있었죠. 오늘 갑자기 목장으로 돌아와서는 마치 저를 데려오려는 듯이 계속 특정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아이를 따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송아지가 자신을 도와준 은인을 기억하고 주인을 데려온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만복이 바로 준호의 아버지란 사실을 알기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기적이로구나. 만복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복동이가 너무 필사적으로 이쪽으로 오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왔죠. 그런데 준호는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은 준호가 이 마을에 만복이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두 사람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너 정말 내가 여기 사는지도 몰랐구나. 네. 서울에서 가게를 하고 계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단다. 내 고향이니까. 만복의 말에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집착하던 도시 생활을 버리고 귀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복은 준호의 표정을 읽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놀랍지?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농사꾼의 삶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너도 생각 못했겠지. 아버지,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그렇다. 처음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 삶이 나쁘지 않더구나.
내가 어릴 적 그토록 동경했던 이 삶이 이제는 내게도 위안이 된단다. 준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이 떠난 후에야. 그 아이러니가 준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아버지. 지금 목장에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농업대학을 나와서 현대식 축산을 배웠어요. 가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법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만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만복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안도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후회를 안겨주었어요. 그가 좀 더 아들의 꿈을 존중해줬다면 이 30년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준호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해왔던 아버지가 지금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아버지께 은혜를 갚으려고 저를 여기로 데려온 걸까요? 준호의 말에 만복은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송아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짐승도 은혜는 안다더니 내가 키운 송아지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복동이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송아지의 숨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죠. 만복과 준호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복동이 덕분에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송아지가 두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아준 것 같았어요. 이 녀석이 어떻게 산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구나. 목장에서 꽤 먼 거리인데. 만복이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복동이는 원래 목장을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가 오늘 돌아와서는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어요. 마치 정말 아버지와 저를 만나게 하려는 것처럼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깊은 이해가 오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어떤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복동이를 데리고 가도 될까요? 준호의 질문에 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송아지와의 이별이 아쉽기는 했지만 이제 준호와 연결될 수 있는 끈이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물론이지. 복동이는 내 송아지니까 잘 데려가거라. 준호는 복동이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복은 문득 과거 준호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안고 있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도 준호는 동물들을 무척 사랑했었죠. 그나저나 차도 가지고 왔겠지? 이 녀석을 어떻게 데려갈 건가? 아, 저는 복동이를 따라 걸어왔어요. 차는 목장에 두고 왔습니다. 만복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송아지를 따라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왔을지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내일 아침에 내가 마을까지 트럭으로 데려다 줄게.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부자가 한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복은 오래된 이불과 베개를 꺼내 방을 정리해 주었고 준호는 복동이를 마당에 편안하게 재웠습니다. 늦은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만복은 간단한 밥과 반찬을 차렸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손맛이 담긴 음식을 30년 만에 다시 맛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준호가 중학생일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었죠.
그 후 만복의 교육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졌고 그것이 부자 사이의 갈등을 키웠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이해해 주셨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만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현명하셨지.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내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내 꿈을 존중해주지 못했어. 이 말은 만복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만복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미워하다니.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미워할 수 있겠니? 만복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이내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단지 너를 가난으로부터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겪었던 그 수모와 고통을 내가 겪지 않기를 바랐던 거지.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던 거야. 준호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엔 미쳐버릴 것 같았지. 내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으니까. 가게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단다. 여기서 농사를 지으며 매일 너를 생각했지. 내가 원했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단다.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많이 후회했어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것을. 하지만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나중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복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처음엔 분노, 그 다음엔 체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진 후회. 그 모든 감정들이 부자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복동이는 두 사람의 발치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이 송아지 한 마리가 우리 부자를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해주다니. 준호는 웃으며 복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만복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동이가 갑자기 일어나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고 싶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녀석이 뭐라는 거지? 만복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녀석은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복동이는 마치 준호의 말을 이해한 듯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만복의 손을 핥더니 곧이어 준호의 손도 핥았어요. 마치 두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동이, 내가 정말 기적을 만들었구나. 만복은 복동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만복의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의 기적적인 중개로 두 부자는 30년의 단절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은 준호와 만복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감정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에 누워있는 복동이의 숨소리만이 가끔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방 안에 켜진 낡은 등불은 두 사람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아온 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성적과 공부,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압박이 너무 강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이 중요했죠. 만복은 고개를 숙인 채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복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건 그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동물들을 돌보고 땅을 일구는 그런 삶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런 삶은 실패한 인생이었죠. 성공이란 오직 도시에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내 말이 맞다.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죠. 나는 내게 너무 가혹했다. 가난에 대한 내 두려움이 너에게 쏟아진 거였지.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가난은 넌 상상도 못할 거다. 끼니를 제대로 못 먹고 남의 집 소장농으로 온 가족이 등골이 휘도록 일해도 제대로 된 대우 한 번 받지 못했던 그 시절.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늘 강인하고 엄격했던 아버지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그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선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농사일은 그건 내게 실패의 상징이었단다. 만복의 고백을 들으며 준호는 점차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지나친 교육열과 성공에 대한 집착은 결국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수모를 아들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절박한 부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세상은 바뀌었어요. 지금의 농업은 예전과 달라요. 제 목장은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고 유기농 인증도 받았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많은 직장인들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죠. 준호의 말에 만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떠난 후에야 나도 그걸 깨달았다. 농사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옳았던 거지. 침묵이 다시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준호는 문득 자신이 집을 나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18살 때 집을 나갔잖아요. 그날 아버지와 크게 다퉜었죠. 그래, 내가 내 농업고등학교 지원서를 찢어버렸지. 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제 꿈을 완전히 부정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밤중에 짐을 싸서 나갔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다가 농장에서 일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죠. 그러면서도 틈틈이 독학으로 공부해서 농업대학에 들어갔어요. 만복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하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생했구나.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통제하려는 것으로만 생각했죠. 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사랑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준호의 말에 만복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그에겐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집을 나간 후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단다. 너를 찾아다니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거였으니 찾을 수 없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가 조금만 더 너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하고.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30년 전보다 훨씬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농사일로 단련된 손이었죠.
저도 연락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분노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체념, 그리고 부끄러움과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두 사람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만났으니 다행이구나. 만복의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복동이는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아내와 아이들도 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아이들이 할아버지에 대해 묻곤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겠네요. 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라고? 네, 큰아이는 올해 15살이에요. 작은아이는 12살이고요. 만복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에게 손주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 네, 아버지. 모두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만복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주들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30년 전 아들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난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달라지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달라졌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이야기들, 서로의 삶에 대한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가며 두 사람은 점차 서로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깊은 계곡이 조금씩 메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에서는 복동이가 가끔 작은 소리로 울음을 내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맺어준 이 인연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새벽녘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복과 준호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죠. 특히 만복의 가슴 속에는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깊은 참회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만복은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내게 정말 미안하다. 준호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십 년간의 후회와 아픔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내게 했던 모든 일, 그 모든 강요와 기대, 그리고 내 꿈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 모두 내 잘못이었다. 만복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는 내가 겪었던 가난의 쓴맛을 내가 절대로 경험하지 않기를 바랐단다. 어린 시절 배고픔에 울던 기억, 남의 집 머슴살이하며 천대받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었지. 그래서 난 내가 꼭 성공해야 한다고, 출세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야. 만복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는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단다. 바로 내 행복이었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보려 하지 않았어. 준호는 아버지의 고백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참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내가 내 곁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야 했던 그 시간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넌 꿋꿋이 내 길을 걸어 지금의 성공을 이뤄냈구나. 만복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곳에 돌아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단다. 흙을 만지고 생명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그제서야 깨달았지. 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이 떠난 후에야. 그 아이러니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단다. 준호야, 어디 있니? 잘 지내고 있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내 교만과 고집 때문에 너를 찾아가지 못했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지. 만복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평생 강인함을 잃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만복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죠.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 내가 있었어야 할 자리가 이렇게 30년 동안 비어 있었구나. 내가 내 곁에서 함께 울고 웃고 내 성공을 축하해주고 내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했는데. 만복은 준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뜨거웠습니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준호야. 내가 너무 못났구나. 이 말은 만복이 준호에게 처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한 적이 없었죠. 만복의 가슴에 담겨있던 30년의 후회와 회한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상한 역할 전환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자신이 상처 입은 아이였다면 지금 눈앞의 아버지는 오히려 상처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실은 연락했어야 했어요. 화가 풀리고 난 뒤에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려워졌고.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그 다음에는 자존심,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이라는 벽. 이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요. 지난날의 상처는 이제 치유할 시간입니다. 준호의 말에 만복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약간의 희망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얼마나 고맙지. 하지만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손주들도 만나셔야 하고 제 농장도 보여드려야 하고. 만복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겠구나. 밖에서는 복동이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만복은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회한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공만을 줬던 내가 이제야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구나.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 만복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복동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화해를 축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만복과 준호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복동이는 이미 깨어나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아침 이슬에 젖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젯밤의 깊은 대화와 만복의 참회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전의 긴장감은 사라졌고 대신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감돌았죠. 배고프지? 아침 준비해 줄게.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고 만복은 간단한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준호는 아버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 알던 아버지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노쇠해졌지만 동시에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요리도 배우셨군요.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지. 처음엔 라면만 끓여 먹다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할 수 없이 배웠단다. 내 어머니가 남겨준 요리책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지. 이 말에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녀의 흔적이 여전히 아버지의 삶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준호는 문득 복동이를 통해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된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참회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복동이가 만복에게 보여준 애정, 그리고 만복이 송아지를 돌본 방식을 보며 준호는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복동이가 아프고 다쳤을 때 어떻게 돌보셨어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약초를 구해서 상처에 바르고 밤새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으로 빌었지. 이 작은 생명이 아프지 않기를. 그게 다야. 준호는 만복의 대답에서 깊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 그리고 진정한 이해. 알아요, 아버지. 제가 복동이를 통해 봤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정성껏 돌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셨는지. 만복은 아들의 말에 놀란 듯 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공이라는 틀에 저를 가두려 한다고만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것도 아버지 나름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은 아들의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그랬단다. 내가 너무 서툴렀을 뿐이야. 내 방식이 잘못됐던 거지. 하지만 내 마음만은 항상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30년간의 농사일로 얻은 굳은 살이 가득했죠. 그것은 아버지의 삶, 그리고 그 삶이 가져온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 보니 이해가 돼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자식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는 그 마음이. 만복은 아들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어요. 큰아이가 예술을 하고 싶어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거든요. 더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문득 아버지와 제 관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죠. 만복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럼 내 아이는 지금 네, 미술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어요. 만복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아버지구나, 준호야.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아버지의 인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복동이는 두 사람을 보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만복도 다가와 송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역할을 했는지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송아지가 우리 부자를 30년 만에 다시 이어준 거예요. 만복은 깊이 공감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것은 분명 기적이야. 복동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복동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를 뵙고 싶어 할 거예요.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내가 가도? 물론이죠. 이제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시간입니다. 만복은 감격에 차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팔을 벌려 준호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두 사람의 가슴속에 쌓여있던 그리움과 사랑이 터져나왔습니다. 만복은 아들의 등을 세게 끌어안았고 준호도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만복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30년간의 그리움, 후회, 그리고 이제 찾아온 화해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내 아들아.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던 복동이는 마치 자신의 역할이 완수된 것을 아는 듯 평화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울음소리를 냈죠. 그것은 마치 축복의 소리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완연히 퍼진 마당에서 만복과 준호는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두 사람 곁에서 평화롭게 누워 있었죠. 이제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편안함과 기대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목장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죠. 오늘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하지만 내가 준비할 게 있어. 만복은 집 안으로 들어가 잠시 후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에는 약간의 흙이 묻어 있었고 오래된 느낌이 났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내 어머니의 유품과 우리 가족 사진,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란다. 30년 동안 내가 간직해온 보물들이지. 준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요? 제 어린 시절 그림들까지. 그래, 내가 집을 나간 후에도 난 내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했단다. 이 상자 속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지. 준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30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특히 큰아이가 그림을 그리니까 제 어린 시절 그림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만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주가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준호의 꿈을 말렸던 것처럼 준호도 처음에는 아이의 예술적 꿈을 염려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른 선택을 했고 그것이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를 깊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넌 정말 좋은 아버지구나, 준호야. 내가 실패했던 부분에서 넌 성공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셨어요. 단지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두 사람은 집을 정리하고 만복이 기르던 작은 텃밭의 채소들을 수확했습니다. 만복은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를 준호의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죠. 준호는 아버지가 정성껏 가꾼 텃밭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농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 토마토들은 시장에서 본 것보다 훨씬 싱싱해요. 그래, 이건 내가 특별히 개발한 방식으로 기른 거란다. 유기농법을 연구해서 만든 거지. 처음엔 실패도 많았지만 이제는 제법 자신 있어.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농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목장에도 이런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함께 가꿔보시면 어떨까요? 만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정말? 그럼 좋지.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두 알려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동반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만복의 오래된 트럭에 복동이와 짐을 싣고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제 아내 이름은 미영이에요. 큰아이는 서연, 작은아이는 민준이고요. 셋 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만복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니? 나에 대해서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에 대해 항상 궁금해했어요. 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달라지셨잖아요. 그리고 손주들은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예요. 준호의 확신에 찬 말에 만복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와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준호의 목장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넓은 초원, 그리고
여러 마리의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기가 내 목장이에요, 아버지. 만복은 감탄하며 목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이루어낸 성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런 걸 만들어냈다니. 아버지께서 제게 심어주신 근면함과 끈기 덕분이에요. 비록 방향은 달랐지만 그 가르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만복은 아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목장에 도착하자 준호의 아내와 두 아이가 마당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만복은 긴장한 표정으로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과 달리 준호의 가족은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와 만복을 껴안았습니다. 만복은 처음으로 손주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30년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네요. 준호의 아내 미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동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가족을 다시 모아준 주인공이란다. 모두가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송아지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편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가족은 정원에서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만복이 가져온 채소로 만든 요리, 목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들, 그리고 미영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죠. 그들은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으로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모두가 정원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즐거워했고, 만복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와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죠.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가운데 만복은 문득 깊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습니다. 성공도 부도 아닌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고맙다. 내가 다시 뿌리를 찾게 해줘서.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멀리서 복동이가 평화롭게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을 생각하니 만복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 같구나. 나는 내 곁으로, 너는 내 꿈으로,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진정한 가족으로. 만복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복동이라는 작은 송아지의 인도로 만복은 30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되찾았고, 준호는 아버지와의 단절된 인연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만복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준호, 그리고 지금의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이제 그의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